암이 5개다. 사는 동안 평생 이제 종양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다. 집을 팔아서라도 약을 먹자. 지속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더 이상 이제 팔 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앳되고 싱그러운 여성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양예진이라고 합니다. VHL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고 동시에 척수 손상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 최초가 많아요. 01년생 맞아요. 미라클 역사상 가장 최연소 필터뷰 출연자입니다. 일단 박수. 그리고 남자친구랑 같이 오는 경우도 최초입니다. 최초. 와, 박수. 혹시 오늘 뭐 같이 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좀 많이 떠는 편이라 가지고 네. 이제 같이 가면 좀 덜 떨릴 것 같아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딱 봤을 때 남자친구가 위치가 굉장히 이렇게 직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듬직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싱그러운 커플 보니까 저도 약간 싱그러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저희가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2019년도에 저한테 처음으로 연락을 주셨었죠. 맞아요. 네. 새벽 3시에 갑작스러운 DM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또 우연히 그걸 클릭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DM이 막 이만큼 이렇게 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죠? 제가 뭐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한번 출연을 해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선우 PD님이 너무 에너지가 좋다는 거예요. 너무 밝고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계신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병 이름이 뭐라고요? VHL 본히펠린 다운 증후군인데요.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몸에 종양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가 이렇게 자랄 때 우리 유전자 안에 그 암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맞아요.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여된 병인 건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몸 상태가 어떠신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이 질환이 뇌랑 눈이랑 췌장이랑 신장이랑 척수에 이렇게 다발적으로 종양이나 암이 발생하는 건데요. 네. 제 경우에도 지금 뇌랑 눈이랑 췌장에 종양이 있고 신장의 경우에는 좀 커져서 내년 2월에 수술을 하기로 한 상태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척수인데 네. 제가 흉추에 있는 종양을 제거를 하면서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근데 이제 경추에도 종양이 있는데 이 경추에 있는 거는 이걸 수술을 하면은 이거 100% 마비가 온다라고 해서 수술을 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냥 커지지 않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그러면은 지금 몸에 암이 한 5개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이 생겼을 때 암 환자들이 겪는 아픔을 비슷하게 겪는 건 아닌 거예요? 암이 좀 커지면 이제 비슷한 상황을 겪는데 네. 좀 작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해서 추적 관찰 정도만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병을 진단받았을 때가 몇 살이었죠? 딱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20살. 제가 원래 허리가 좀 아팠거든요. 고3 때부터. 그때는 지방에 살고 있었어가지고 허리가 왜 아프지? 해서 이제 지방병원에 돌았는데 그냥 거북목이다. 자세를 바르게 해라. 이 정도 얘기만 들어서 20살이 됐는데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치고는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었고 척수 내에 종양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수술을 하고 VHL이라는 질병도 알게 됐어요. 그럼 그전에는 걸어 다니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네네. 수술을 하고 나서 네.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맞아요. 그럼 그때 좀 감정 어떠셨어요? 솔직히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응급실에 걸어 들어갔었는데 하반신 마비가 돼서 못 걷는 상황으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좌절감이 심했던 것 같고 거기에다가 암이 5개다. 사는 동안 평생 이제 종양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서 좀 많이 좌절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병 때문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최근에 웰리렉이라는 치료제가 나왔어요. 오, 희소식이네요. 네네. 종양이 발생하는 원인을 좀 억제해주는 약인데 이걸 먹으면 종양 크기가 줄어들거나
종양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끔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한 달 기준 2,261만 원이라서 몇 알을 먹어야 되는데 2,000이. 하루에 3알 기준 가격인데 3알이요? 그럼 30일치가 네네. 2,200만 원인 거예요? 네. 그럼 하루에 거의 70만 원. 네, 그렇죠. 1년으로 치면 한 2억 7천 정도 가격인데요. 충격이다.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먹어야 되는.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금액이라서 네. 좀 국가적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전국에 혹시 몇 명 정도 돼요? 한 50명? 저희 환우회가 있는데 거기 기준으로 50명 정도인데 거기서 20, 30대 분들이 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진짜 희귀병 중에 희귀병이네요. 이 약이 뭔가 조금 더 뭐 윤택한 삶을 살겠다, 뭐 더 좋은 삶을 살겠다 이런 것보다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네. 정말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이 약이 필요한 건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결여돼 있어서 그렇죠. 생기는. 그렇죠. 저는 이제 태어날 때 뭔가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게 또 유전이 돼요. 네. 제가 만약에 아기를 만약에 시험관 같은 거 없이 그냥 낳으면은 그 아이에게도 이제 유전이 되는 거라서 자기가 이제 VHL인지 모르고 사시다가 세대가 거듭되면서 이제 증상이 좀 더 심해지니까 그러면 그 환우에 계신 분들은 삶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병마와 싸우고 계신다라는 말이 참 맞는데 눈에도 종양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한쪽 눈이 이제 실명이 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너무 시급하니까 그럼 일단 집을 팔아서라도 약을 먹자 해서 집을 팔면서 약을 먹는데 종양 크기가 좀 정말 다행스럽게 줄어들었대요. 지속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더 이상 이제 팔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알 크기로 줄이니까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면서 대학 생활도 하셨어요? 제가 원래는 다른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네. 재학을 다 끝내고 다시 복학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원래 다니던 학교가 되게 언덕이 엄청 심했거든요. 거기에서 뭔가 다시 다니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수를 해서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한 데는 좀 문제 없으세요? 4학년 막학기 다니고 있는데 이제 네. 목발 짚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목발을 짚는다는 게 제가 약간 감이 잘 안 와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요? 될까요? 좀. 야. 어. 이렇게 걸어. 그럼 지금 현재 감각이 어디까지 있으신 거예요? 무릎 밑으로부터 이제 감각이 없어요. 걸을 때는 허벅지의 감각으로 걷는 거예요? 발바닥에 뭔가 닿는다라는 느낌이 저 멀리서 약간 미세하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있지는 않아서 미세한 감각에 의존해서 걷는 것 같아요. 원래 걷다가 걷지 못하게 됐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되게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냥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디스크겠지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고 하반신 마비가 되고 휠체어를 타니까 특히 엄마가 되게 좀 슬퍼하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엄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병간호를 다 해주셨거든요. 직장도 그만두시고 엄마가 있어서 그 과정을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병원 생활하면서는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병원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가족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긴 했었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제 친동생이 병간호를 해줬어가지고 되게 끈끈한 관계가 되었었거든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절망스러웠는데 사실 병원에 또래가 되게 많잖아요. 또래 많았어요? 저 저는 또래 없었어요. 저 진짜 또래가. 많았어요. 같이 병원 생활하면서 맛있는 것도 맨날 병원밥 이렇게 안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네. 엄마랑도 사실 20살이 되고 타 지역에서 서울 오다 보니까 음. 계속 떨어져 있었는데 같이 지내면서 내가 살면서 엄마랑 이렇게 또 단둘이 꼭 붙어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어려움도 찾아오고 하시나요?
제가 성격이 조금 이렇게 막 어두운 편은 아니라서 네. 밝게 생활하다가도 가끔씩은 좀 힘든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랑 못하는 거를 좀 구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쓰지 않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빠르게 찾아서 뭔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합니다. 약간 선배님 같은 말이었어요. 지금 이제 서울에서 자취하시는 거예요? 기숙사 생활. 기숙사 생활. 배리어 프리가 좀 잘 돼 있어요? 언덕이 조금 있는 거 빼고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장인 화장실. 없어요. 없기는 해요. 허허, 학교 이름이 뭡니까? 장인실은 있어요. 턱이 있어요? 낮은 턱 하나 정도 있고 부족하네요. 말하다 보니까 부족하네요. 좀 부족한데 대학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저희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제가 걸음이 좀 느리다 보니까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 끼었어요. 이게 문이 스르르 닫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쾅 닫히거든요. 네네. 시퍼렇게 멍이 든 적이 있어가지고. 아니 얼굴이 이렇게 꼈다고요? 휠체어 타시면서 인턴 생활도 하셨다고요? 은행에서 한 3개월 정도 은행에서? 되게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네. 저도 지금 사실 걱정되긴 해요. 네, 막 화장실 어떻게 하고 어어어. 주차 어떻게 하고 회식 갔는데 막 내가 못 가는 자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첫 출근을 했는데 생각보다 부서분들이 너무 다들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발을 짓다 보니까 구내식당에서 먹을 때 밥을 못 옮겨요. 나머지 인턴 두 분이 자기 식빵 이렇게 들고 제 식판 이렇게 들고 갖다 주기도 하고 되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인턴 생활을 했고 저도 제가 잘하는 거는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하면서 그렇게 인턴 생활을 했어요. 진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셔서 직업을 갖고 회사 생활도 하면 좀 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시설도. 금융권 장애인분들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시설을 빼면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요? 다들 뭔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셨으면. 혹시 지금 이쪽에서 그 눈빛이 엄청나게 뜨거운 푸라고 할까요? 어떻게? 그럴까요? 네. 프로라고 할까요? 푸님이 지금 계속 쳐다보고 계신데 푸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대외 활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나갔는데 3박 4일 정도 제주도에서 이제 합숙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원래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바다를 갔단 말이죠. 그 팀에 저 말고 또 다른 이제 휠체어를 타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친구는 이제 모래사장을 그쵸. 좀 가기가 좀 위험하지. 힘드니까 이제 힘들지. 오빠가 그래도 바닷가 왔는데 바닷물은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바닷가에서 갑자기 가서 갔더니 바닷물을 이렇게 슉 퍼오는 거예요. 저랑 그 친구한테 한번 느껴봐라 했던 그때 사람이 괜찮다 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살기 전과 이후의 삶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근데 오히려 휠체어를 타고 나서부터 일상생활에 있어서 좀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의외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예쁜 노을을 봐도 별 느낌이 없고 뭐 맛있는 걸 먹어도 그냥 먹는 거지 뭐 이랬는데 막상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 잘 마친 거에 감사하고 작은 거에도 좀 감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야. 미라클에 나오고 싶었던 가장 큰 목표는? 제가 사실 조금 부끄러움도 많고 쑥스러움도 많아서 걱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거는 정말 이 질병을 알리고 싶고 약이 절박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라에서 승인을 해주면 맞아요. 이게 나라에서 심사 과정에 있는데 네. 이게 급여화가 되면은 환자분들은 10%에서 5% 정도의 비용만 내고 약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2,000에서 한 200 정도로 그래도 떨어지니까 근데 한 달에 200만 원인 거죠? 네, 그래도 쉽지 않은 비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실명이 되거나 전신마비가 되거나 이런 상황은 좀 막을 수 있으니까 사실 처음에 제가 이 병을 진단받았을 때는 치료제가 안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뒤에 치료제가 나오고 점점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 치료제도 언젠가 급여화가 되어서 모두 먹는 날이 그런 희망찬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병실을 같이 지켜주셨던 사랑하는 어머니께 네, 한 말씀. 엄마, 항상 뭔가를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고마운 건 오히려 나인 것 같아. 늘 항상 옆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사랑해. 예, 와.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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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